Okay. So which is easier for you, forehand or backhand? Forehead. Don't you think Chapa's gonna be disappointed if he hears you say Oh forehand? no, it's backhand. My backhand's easier. See how easy that is? Easy. So your backhand's easier, right? Why don't you hit that with the forehand if your back is easier? Why? Last one. Good, good. 오늘은 원핸드, 백핸드 공략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핸드, 백핸드를 공략하려면 원핸드, 백핸드를 구사하는 상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샤포발로프의 점핑 백핸드가 너무 멋있어 보여 이 점핑 백핸드를 따라 해보고 싶어 테니스를 시작한 제 막내는 포핸드보다 백핸드를 먼저 배운 아이입니다. 이런 제 막내에게도 원핸드, 백핸드는 쉽지 않습니다. 원백은 투핸드, 백핸드에 비해 시간 투자를 최소 2배 이상 해야 비슷한 수준의 백핸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백은 가성비가 최악인 샷입니다. 그렇기에 원백을 구사하는 상대가 나와 전체적인 전력이 비슷하다면 나보다 구력이 오래되었을 확률이 99.99%인 것입니다. 또 원백을 치는 모든 선수들과 중급자 이상의 동호인들은 자신의 백핸드가 약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백이라고 해서 상대의 백핸드를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백인 상대는 자신의 약점을 잘 커버하는 방법을 오래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백 상대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략 방법 1. 원백과 투백,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이고 공에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투백입니다. 그래서 페더러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투백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원백을 구사하는 ATP 선수들 중 투백에 맞서 원백 드라이브 샷을 2번 이상 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바브린카라고 합니다. 바브린카를 제외한 다른 어느 원백 선수도 투백 선수의 드라이브 샷 공을 같은 드라이브 샷으로 지속해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원백을 구사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백핸드 대 백핸드 대결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인사이드 아웃 포핸드를 구사하실 줄 아신다면 인사이드 아웃 포핸드로 원백의 백핸드를 공격하는 패턴은 투백으로 원백을 공격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의 공격으로 포인트를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백핸드를 집요하게 공격해 상대로 하여금 결국 약한 공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략 방법 2. 원백을 구사하는 많은 수의 동호인들은 자신의 약점인 원백을 커버하기 위해 매우 강한 포핸드를 구사합니다. 포핸드로 포인트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투백을 구사하는 동호인들과 달리 최대한 백핸드 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핸드 쪽으로 오는 공을 포핸드로 처리하기 위해 랠리 중 백핸드 쪽으로 위치 선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백핸드 쪽으로 포지션이 치중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공을 포핸드 쪽으로 짧게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대다수 빠르게 뛰어와서 그 공을 받아내겠지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체력이 깎이고 다리가 풀리면서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크로스 코트로 공을 짧게 주는 샷은 어떤 경우에도 매우 안전한 샷입니다. 내 공이 조금 길게 형성된다고 해도 공이 아웃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공략 방법 3.
원백은 투백과 달리 낮고 짧거나 길고 높은 공을 받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래서 원백의 스윙 자체는 매우 간결하지만 공과 거리를 맞추는 것과 공을 치는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투백은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도 공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도 아니면 너무 가깝게 붙어도 대충 공이 쳐지지만 원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백은 항상 타이밍과 포지션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백 상대에게 백핸드 쪽으로 공을 줄 때는 힘없는 공을 짧게 주거나 탑스핀을 많이 넣은 바운스 높게 되는 공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핸드 자세가 흐트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짧고 낮은 공이나 높고 깊숙한 공 둘 다 원백 입장에서 제대로 스트로크를 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탑스핀 많이 먹이는 높고 깊숙한 공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샷이라 평소에 많은 연습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샷이 길게 형성되어도 아웃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탑스핀을 최대한 많이 넣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탑스핀을 많이 넣으면 공이 조금 짧게 떨어져도 원백 입장에서 똑같이 매우 어려운 샷이 되기 때문에 공의 길이보다 탑스핀이 핵심입니다. 공략 방법 4. 원백에게 패싱샷을 강제하십시오. 어프로치 샷은 다른 샷들보다 더 빨리 반응에 받아쳐야 합니다. 어프로치 샷이 백핸드 쪽으로 들어올 때 원백의 경우는 네트 앞으로 들어와 있는 상대로 패싱샷을 치던가 로브샷을 올려야 합니다. 원백으로 발밑으로 담그는 샷을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중급자 이상 상급자 원백도 이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백으로 패싱샷을 자신있게 치려면 최소 NTRP 4.0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로브샷을 올리지만 로브샷도 원백으로 공격적인 탑스핀 로브샷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한 샷이라 수비적인 로브샷을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프로치 샷은 레슨 받으실 때 몇 번 연습해보시면 쉽게 구사하실 수 있는 어려운 샷이 아닙니다. 발리에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원백을 상대로는 백핸드 쪽으로 넣는 어프로치 샷을 연마하셔서 구사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식이 아닌 복식 경기에서도 상대방이 원백이라면 이 백핸드 쪽으로 짧게 넣는 어프로치 샷을 적극 사용해보세요. 공략 방법 5. 마지막 공략법은 사실 가장 확실한 공략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서브를 배우기 시작한 이 9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브를 원백의 백핸드 쪽으로 넣어서 공짜 포인트를 챙기는 것입니다. 원백분들은 백핸드 서브 리턴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NTRP 3.5, 4.0으로 실력이 높아질수록 원백 입장에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백핸드 서브 리턴입니다. 서비스 게임 시 원백을 상대로는 이렇게 서브로 상대의 백핸드만 공략해 서브만으로 한 게임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로멜 선수는 베네수엘라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이고 제 아들보다 전력이 더 높지만 보시다시피 서브 리시브 때 원백이 이렇게 약점으로 노출됩니다. 투백의 경우 서브 리턴을 백핸드로 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원백의 경우는 백핸드 서브 리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브 리턴을 백핸드로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서브 리시브 자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서서 거의 모든 서브를 포핸드로 리턴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백핸드 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옮겨와 있는 상태라 이런 경우 포핸드 구석을 찌르는 날카로운 서브가 아니더라도 포핸드 쪽으로 서브를 넣어서 쉽게 공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백핸드로 리턴을 해야 하는 경우 빠른 플랫 서브는 오히려 수월하게 리턴을 합니다. 백핸드 리턴을 할 때 원백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브는 바운스가 높게 튀는 킥 서브입니다. 나이스!
오늘 소개시켜드린 여러가지 원핸드 백핸드 공략법은 사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매우 오래된 공략법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수나 동호인분들 중 원핸드 백핸드를 구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원백으로는 동호인분들 사이에서도 경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원백을 구사하시는 동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 투백분들은 이 원백분들을 상대로 여러 공략법들을 재미있고 신나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 made it! He made it! Oh my gosh, how do you miss that?